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외국어 공부법을 다루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세계 OTT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넷플릭스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즐겨보시죠? 요즘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영상 플랫폼이 정말 보편화돼서 외국어 학습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업계에서도 영어 공부에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접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법에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지난 15년간의 외국어 덕질, 그리고 통번역사가 되고 오픽 AL 4관왕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은 제 경험과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해요. 자신만의 공부법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넷플릭스나 다운받아 놓은 미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고는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단군일에 외국어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양질의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당연히 유튜브와 넷플릭스입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원어민들의 날것에 가까운 컨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고 손쉽게 취향 저격 영상만을 위주로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정제된 컨텐츠를 자막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요즘에는 미드나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도이고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의지에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먼저 미드나 넷플릭스로 외국어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역시 재미와 자막이라는 요소에서 큰 매력을 느끼셨을 거예요. 다만 많은 분들이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시거나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때 미드에 푹 빠져서 영어 공부도 해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도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해본 제 경험에 기반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들과 몇 가지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목적이 재미인지 공부인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재미가 목적이라면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되고 반대로 공부가 목적이라면 재미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면 재미만을 위주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어학 능력 향상을 기대하는 건 안타깝게도 지나친 욕심이에요. 외국어 실력 향상이 찐 목적이라면 콘텐츠 소비도 일정 수준은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콘텐츠를 최소 2회 이상 시청하는 거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3회 시청입니다. 첫 번째 시청 때는 재미와 내용 이해만을 목적으로 한국어 자막과 함께 즐기시고요. 2회차 때는 미리 이해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어 자막과 함께 보면서 표현과 발음, 주요 어휘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4회차 때는 이해한 스토리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막을 제거하고 보면서 최종적으로 안 들리는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앞에서 외국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청할 경우에 재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2회차 때는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걸 정리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좌절하기 쉽고 3회차 때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컨텐츠를 반복 시청하는 게 조금 지루하고 공부를 했어도 아직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맥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와 학습의 요소를 밸런스 좋게 잘 섞어서 꾸준히 지속하면 정말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회차와 2회차는 연속으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회차는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2회차 때 자세히 공부를 했어도 하루가 지나면 까먹거나 아직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3회차 때 그 구멍난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매일 지속해야 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시청하시지 마시고 1회차에 1회차 영상을 20분 정도만 시청하시고 이어서 2회차로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2일차에는 자막 없이 시청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나 애니보다는 드라마를 더 추천드려요. 영화는 새로운 작품을 계속 찾아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뭔가 중간에 끊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애니의 경우는 현실성 측면에서 드라마보다는 학습용으로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저도 영화나 애니 모두 즐겨보는 편이고 어학적으로도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효율성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인 성향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넷플릭스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어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선정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컨텐츠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 표현이나 단어가 아니라면 학습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CSI 같은 과학 수사물 드라마나 왕좌의 게임 같이 고어로 말하는 드라마가 이런 경우에 해당됐어요. 정말 재미는 있는데 불필요하게 어려운 전문 용어가 너무 많거나 실제로 사용하거나 듣게 될 표현들과는 거리가 멀어서 학습 대상으로는 부적절했어요. 그래도 특정 드라마가 누군가에게는 신이 내린 컨텐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회차 시청 때 공부에 부담이 크지 않고 3회차 시청 때 일정 수준 이상 들리고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꼭 자신의 실력에 적절한 수준과 내용으로 구성된 컨텐츠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문 용어, 슬랭, 고어 사용 여부, 배우들의 말하는 속도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인데요. 본인이 좋아해서 학습용으로 선정하려는 컨텐츠들이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미드 영어 공부 입문자들한테 프렌즈를 추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BTS의 리더인 RM도 프렌즈를 보면서 영어 공부했다고 하죠. 유쾌하고 일상생활이 배경이고 남녀노소 모두 등장하고 짧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장편 드라마라는 점에서 학습용으로 정말 이상적인 타입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시대적 배경이 지금과는 꽤나 차이가 생겨버렸네요. 다음으로 넷플릭스로 공부할 때는 습관과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영상을 2회에서 3회까지 시청해야 되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애니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쉬지 않고 정주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루에 시청할 분량을 정해놓고 바로 재시청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영화나 애니보다는 에피소드별로 끊어가는 타입의 드라마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씩 절제해서 매일매일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청하는 습관과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재미만을 위한 드라마와 학습용 드라마를 구분해서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재미있어서 원어로는 전혀 이해 못하는 드라마를 번역 자막을 켜고 수백 수천 시간 봤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귀가 뚫린다거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해나가시면 어느샌가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중급 이상이 되시면 처음 보는 컨텐츠라도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한국어 자막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집중력만 분산시킨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때부터는 입문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순간이 온다면 아직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애초부터 자막을 끄고 1회차를 시청하시고 2회차 때는 원어 자막을 틀어서 이해 못하고 넘어간 내용이나 안 들렸던 단어,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나중에 자막 없이 원어민 감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재미가 정말 몇 배는 더 커진다는 걸 아마 곧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넷플릭스를 활용한 외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제 전자책에 이런 다양한 외국어 공부 꿀팁과 오픽 AL 받는 법까지 모두 꽉꽉 녹여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을 참고해 주시고 오픽이나 외국어 학습 관련 이메일 개인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말까지 크몽을 통해서 전자책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멘토링 서비스를 1회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퍼스널 브랜딩 프로모션 초기 단계라서 여러모로 노력 중이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외국어 학습 채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Bye.